설계변수 테이블은 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셈블리에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파트에서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설계변수 테이블은 일단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을 활용해서 솔리덕스 작업한다라고 솔리덕스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치수값 같은 경우는 여기 모델에서 보면 주석에서 피처 치수 보이기를 눌러주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왼쪽 피처 매니저의 주석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피처 치수 보이기를 눌러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수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거를 좀 답변해 드렸고요. 지금 보면 설계변수 테이블 같은 경우 일단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PC에 엑셀이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엑셀도 솔리드웍스에서 권장하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엑셀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솔리덕스의 버전과 이 오피스 엑셀의 버전이 동일하게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옛날 버전의 엑셀 버전이라고 하면 그건 또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솔리덕스에서 뭐 설계변수 테이블을 실행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엑셀 화면이 솔리덕스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또는 그냥 별도 엑셀 창으로도 실행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 디폴트 같은 경우는 솔리덕스 내에 엑셀을 실행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설계변수 테이블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항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치수, 그리고 피처 치수, 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돌출 컷이 뭐 기능 억제가 된다든지 기능 억제가 해제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어셈블리 같은 경우도 이 부품이 삽입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얘가 기능 억제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기능 억제가 해제되어 있고 그리고 메이트의 값이라든지 뭐 거리로 메이트를 넣었을 때는 그 값을 뭐 50, 100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설계변수 수식값을 적용을 해서 이런 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 얘를 가지고 설계변수 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을 해볼 건데 걔는 이제 변수명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는 우리가 먼저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 글로벌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수식을 입력을 해주고 걔를 이 모델에 약간 링크하는 것처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치수를 입력할 때 그 치수에 이름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이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볼트, 규격집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규격집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그 전체 지름이 D1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높이가 H 그리고 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뭐 D2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규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해당 모델에 치수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그냥 단순히 그냥 치수값만 막 입력하고 그 치수에 대한 값을 리스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될 치수에 대해서만 치수의 이름을 부여를 해주고요. 그 부여된 이름만 엑셀에 불러와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얘를 열어볼까요? 치수 값에 변수를 넣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120이라는 값을 치수를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가 미리 치수를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 값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값은 교재에서 18페이지를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 지금 요거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한 건데요. 이 120을 더블 클릭하고 요 위에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A라고 되어 있죠. A.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뀌죠. 여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R1, 얘는 지금 R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그 치수 위에 있는 치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쉽게 생각할 때는 규격집을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 지정해줬으면 이제 설계 변수 테이블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계 변수 테이블은 여기 메뉴바 삽입에 보시게 되면 여기 테이블에 설계 변수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제가 교재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 그냥 자동 생성, 그냥 디폴트로 그냥 쭉 냅두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생성으로 냅두시면 되고 편집 제어는 그냥 모델링에서 만약에 값을 수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 변수 테이블에도 업데이트 해줄 거냐 당연히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메시지를 띄워준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치수값이 새로 생성됐다. 내가 설계 변수 테이블을 만든 시점 후에 새로운 뭔가 치수값을 입력을 해서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시 리스트로 띄워주게끔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가 돼야 되고요. 저희는 그냥 바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창입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치수에 이름을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전처럼 그냥 디폴트로 냅두게 되면 이름 값을 지정을 안 하게 되면 D1, D2, D3, 뭐 D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D1이 어떤 값인지 어디에 값에 해당하는 치수 값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 치수에 대해서 치수의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부여된 이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설계 변수 테이블로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지금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선택할 때 일부 치수만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체 선택할 때는 여기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맨 아래 항목을 선택해 주게 되면 전체 리스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빈 공간을 선택하면 안 돼요. 빈 공간을 선택하면 이런 빈 공간 있죠. 이쪽 빈 공간. 여기를 선택하면 이 설계 변수 테이블이 종료가 돼버려요. 물론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다시 들어와서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끝에 창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우리가 봤던 엑셀 창이 그대로 솔리덕스 내에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입력했던 그 치수의 변수가 여기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값이 보여져야 되는데 값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제 엑셀 그 셀 서식 옵션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 요렇게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서 셀 서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그냥 진짜 일반으로 표기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그냥 첫 번째 범주인 일반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입력했던 치수 값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면 이제 값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제가 값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또 모르니까 이게 또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진다는 게 뭐냐면 아이고 모르고 취소를 바깥쪽으로 눌렀는데 여기 보면 터진다는 게 여기가 120으로 제가 나오게끔 해놨는데 여기 갑자기 이 원을 요 원이 지금 전체가 70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작은 원을 막 80으로 변경을 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해야 돼서 일부 값만 거기 예제 나와 있는 것들도 한 10 정도로만 제가 다 그 값을 업하는 걸로 제가 치수값을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설계 변수 테이블이 조금 이렇게 바깥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종료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계변수 테이블을 작업하다가 종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피처 매니저에 여기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설정 탭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그 테이블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작업을 도중에 중단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걸 확장했을 때 엑셀 설계 테이블이라고 나오게 되고 걔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테이블 편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다시 아까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 변경된 게 있다. 뭐 편집하고 나서 변경됐다. 지금 변경된 게 없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그냥 10 정도로 계속 값을 업하게끔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원래 30이었던 걸 40, 120이었던 걸 130 이렇게 10 정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10 정도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 뭐 방금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입력이 안 됐거든요. 이 칸에 만약에 입력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이 셀을 한번 더블 클릭을 했다가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값을 다 입력을 하고 가장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만약에 볼트라고 하게 된다면 뭐 M30, 뭐 M30점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파일명처럼 그런 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한 파트 내에 설정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이 바로 그 설정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게 원래는 뭐 볼트다라고 하게 되면 뭐 M30 곱하기 0.5, M40, 뭐 M45 이런 식으로 될 거지만 저희는 지금 이 기능을 써보는 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설정명보다는 구분을 하실 수 있게 그냥 이런 식으로 10mm 증가, 뭐 20mm 증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설계변수 테이블을 종료할 거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바깥쪽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바깥쪽을 선택하면 종료가 돼버린다. 바깥쪽을 선택해서 확인과 동일한 그 효과를 내면서 그 설계변수 테이블을 종료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설계변수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10mm 증가, 20mm 증가에 대한 설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탭에서 요 세 번째 컨피그레이션 탭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뭐 10mm 증가, 20mm 증가라는 항목이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필렛 값이 엄청 크죠. 여기서 이제 20mm 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해서. 네, 여기 아예 적용 안 되죠. 오류 나죠. 지금 값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 이렇게 변경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필렛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날 거예요. 터져서 필렛 값이 그 모델 형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식값을 수식이랑 설계변수 테이블을 동시에 해서 같이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더 작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별도로 두 개를 각각 해서 수식은 이렇게 했을 때 쓸 수 있고 설계변수 테이블은 이런 설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엑셀을 통해서 값이 계속적으로 뭔가 변경해야 되는 값에 대해서는 엑셀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또 빠르게 해주실 수가 있다. 어셈블리에서도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런 치수 값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치수 값보다는 뭐 부품이 보여지거나 여기에선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서 안 보여줘야 돼. 뭐 이런 값들로 좀 많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치수 값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파트에서는 내가 입력해놨던 그 치수의 변수를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리스트를 불러서 사용을 했다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부품을 뭔가 기능 억제해야 된다.
내가 피처를 기능 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일 때 이런 아예 정해져 있는 그런 공식 변수가 존재하게 돼요. 공식 변수를 통해서 설계분수 테이블에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PPT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예제 파일은 뭐냐면 제가 부품을 어떤 거는 이런 상태일 때는 보여지게 하고 싶고 어떤 건 안 보여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바퀴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서포트, 지지대, 움직일 수 없게 그냥 바퀴가 아니라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냅두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어떨 때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어떨 때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어떨 때는 바퀴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고정된 상태로 보여지게 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두 개를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어셈블리를 두 개를 생성해서 막 조립 작업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어떨 때는 얘가 보이게 하고 어떨 때는 얘가 보이게 해서 좀 더 빨리 한 개의 어셈블리를 통해서 두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두 개를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도 삽입에 테이블에 설계변수 테이블을 눌러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 부품의 어떤 변수값, 지정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값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간단하게 이 부품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서 그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그 부품의 상태에 대해서 링크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존재하는 상태죠. 여기 다 중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중복 일단 다 때려 넣은 거예요. 모델에. 그런 다음에 제가 삽입에 테이블에 설계분수 테이블을 누릅니다. 똑같이 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로 확인 누르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더 이상 추가할 치수는 없어요. 부품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선택 안 하고 그냥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값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관리해야 될 게 지금 첫 번째에서는 휠이라는 부품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뒤에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요. 이 휠이라는 폴더를 확장했을 때 이 휠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요 피처 매니저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랑 그리고 모델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좀 다르죠. 여기는 단순히 그냥 트리를 확장하는 거고요. 요 모델의 면을 더블 클릭을 해줘야 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다르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모델에 가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변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좀 더블 클릭을 해줘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지지대를 보여지게 할지, 이 서포트를 보여지게 할지, 바퀴를 보여지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옆에는 이 서포트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략 해제라는 거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지게 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제가 바퀴가 보여지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서포트가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는 제가 간략으로 바꿉니다. 얘는 안 보이게 할 거고요. 첫 번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얘네가 안 보이게 하고 얘가 보여지게 하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한글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뭐 영문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진법을 했을 때는 뭐 01을 통해서 0이었을 때는 보여지고 1이었을 때는 안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다 작업을 했으니까 바깥쪽을 한번 선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면 뭔가 작업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영어로 안에서 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처음에는 한글로 그렇게 나오더니
인식을 못했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상태도 친절하게 나와주게 되죠. S를 누르면 기능 억제가 되고 R을 누르면 간략해져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서포트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잘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휠이라는 설정에서는 서포트가 안 보이고 바퀴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서포트라는 설정에서는 바퀴가 안 보이고 지지대만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에서는 부품이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 아니면 메이트를 뭐 거리값을 적용을 뭐 10으로 할 거를 20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어셈블리 작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뭔가 어떤 부품이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부품의 뭐 높이라든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의 높이 값을 조정을 해서 설정으로 설계변수 테이블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를 또 예제로 나타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작업을 해볼 수 있는데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런 변수값을 잘 확인을 하고 설계변수 테이블을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품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스케치의 뭐 높이, 치수의 높이, 그리고 해당 부품에 뭐 적용되어 있는 치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개의 설계변수 테이블에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